네, 반갑습니다. 스카이드 바탕여의 물리의 정원입니다.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학교 설명회를 별로 잘 안 하는 편이라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들이 앞에 있는 게 훨씬 편하고요. 어머님들이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은 학생들이 바라보는 눈길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형태가 어머님들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대부분 약간 의심 섞인 눈초리 저 인간이 말을 들어도 될까 말까 뭐 이런 그 눈빛이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그 학부모 설명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지난번 설명회를 제가 못해가지고 참석을 못했어가지고 꼭 이번에는 그 주십사로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타이틀이 수식 없는 물리에서 제 타이틀이고요. 아마 여기 오신 그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다른 그 선택 과목. 지금 아마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는 그 자제분을 두신 분들은 그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물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첫 번째는 그 선택 과목에 고르는 데 있어서 궁금증. 두 번째는 아마 물리를 만약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에는 물리가 맞을까 안 맞을까. 아마 그게 가장 큰 관심사시겠죠. 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는 올해 수능에서도 그랬었고 작년도 그랬고 여지껏 매년 쳐다보면 항상 그 평가원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나 수능 때까지도 비슷해요. 그 문제 난이도라고 그러죠. 형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들락달락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물리라는 거는 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진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요소의 문제들이 정해져 있는 거, 그 형태에서 문제가 등장하다 보니까 난이도의 편차가 심하지 않다는 게 물리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근데 화학과 생물, 또 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워졌지만은 화학생물은 내년 보고 올해도 그 경우는 봤어요. 이게 들락달락하는 이 폭이 너무 심해서 선택을 했을 때 6월달 잘 보고 9월달 잘 보고 결국 수능에서 망가져서 오는 경우. 근데 예전 같으면 뭐 3과목에서 2과목 가져가고 4과목에서 3과목 가져가고 이랬으니까는 그 과목을 버려도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버릴 수 있는 과목이 없죠. 2과목 시험 봐서 2과목을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편차가 심한 과목이 너무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낭패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리는 굉장히 편안한 과목이에요. 편차가 심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마 그 어머님들께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 아마 우리 애가 물리를 선택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하실 텐데, 그 자제분들을 곰곰이 이렇게 떠올려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는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게으르고 뭔가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런 자제분은 없어요? 있죠? 네. 그 학생은 물리가 맞습니다. 아빠 닮았으면 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물리라는 과목이 왜 수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머님들이 배우실 때는 물리가 수학하고 비슷했던 게 맞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 물리라는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물리적 개념을 배우고 물리적 사고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하고는 별도의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수학적 요소는 수학 시간에 물어보지 물리 시간에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면에서 본다면 물리를 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게을러서 물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빠리빠리한 친구들, 특히나 물리 선택한다 그러면 물리는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한다는데 과고 또는 외고 애들이 많이 선택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치이지 않을까 그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과고 외고 또는 일반 학교에서 뛰어난 친구들은 꿈이 전부 다 의대 가거나 아니면 한의대 가는 거로 싶어하는 친구들이에요. 형태에서. 근데 그 의대나 한의대 가려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대부분의 과목은 화학생물이에요. 특히나 투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과 자원의 최상위권 애들은 화학생물에 있지 물리에 있지 않아요. 물리는 정말 어중간한 집단이에요. 학교에서 보면 그냥 대충 옆에 봐도 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애가 하고 있고 나도 그런 것 같고 쟤도 그런 것 같고 대부분 물리는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물리에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면 표현 점수가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표준점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친구들이 화학, 생물 쪽에 몰려있으니까 물리는 어중간한 데서 조금만 잘하면 쉽게 고득점에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요즘 나오는 물리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닮았다? 그 학생은 물리시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애를 생각해 봤을 때, 얘는, 공부는 잘 못하는데, 잔머림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는 잔머림이 있는 편이에요. 그 학생 물리 맞습니다. 분명히 걔는 물리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막 풀어제끼는 옛날 형태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물리적 사고를 배울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이번에 개정된 물리는 생활물리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잔머리를 차차히 돌아갈 수 있으면 물리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우리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것 뿐이니까. 더더군다나 학생들이 요즘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거, 뭐 USB라든가, 영상 구현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요즘 개정 물리로 다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의 거리로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물리가 예전처럼 딱딱한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식분이 평소 때는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시험 때 반짝하는데 희한하게 성적은 괜찮게 가져오더라. 이 친구 확실히 물리가 맞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게을러서 공부 잘 안 하는, 공부해 그래도 잘 안 하는 친구가 시험 때 반짝하는데 점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그럼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 학생은. 물리는 생물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 지구화학이 올해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지구화학의 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져서 실제로 올해 봤던 모의고사들 중에서 지구화학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4과목 중에서. 작년까지는 지구화학에 대부분 공부 좀 안 하는 친구들, 편하게 점수 따고 싶었던 친구들이 지구화학을 했는데 올해는 많이 바뀌어버렸죠. 그런 친구들 지구화학 갔을 땐 전부 다 40점을 넘어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내용 분량도 많아져버렸고 참 많이 힘들어졌죠. 근데 화학과 생물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화학생물은 만만하게 시작을 해요. 남들 다 하니까 해야지.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분량이 늘어요. 그래서 수능 전날까지 헉헉대게 좀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화학생물이에요. 근데 물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머님들이 갖고 계시는 물리적인 그 생각이 있잖아요. 벽. 처음에 헉하는 느낌으로 시작해요. 근데 하면서 이게 이거밖에 안 되네? 사실은 물리 속에서 해줘야 되는 내용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물량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갈면 갈수록 공부해야 될 분량이 점점 줄어가요. 수능 때 그냥 여유롭게 내가 한번 봤던 것들 되짚어서 생각해보는 정도? 이러면 충분히 수능 영상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잘하는데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리가 특성에 맞는 거예요. 형태에서. 마지막으로 논술 부분, 우리는 정시도 정시 생각도 하고 논술, 수시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렇다면 논술에서는 아마 지금도 화학, 물리가 대부분입니다. 지구과학 논술을 보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내 전체 학교 통틀어서 지구과학 과가 있는 학교는 3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논술 문제를 만들고 싶어도 교수 인력이 없어요, 그 학교에. 지구과학 논술이 나올 수 없는 이유예요. 근데 서울시내 반 이상의 또 생물학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 논술도 역시 잘 못 내는 이유예요. 근데 물리화학과가 없는 대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과 논술은 다 물리화학이에요.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보든지 2개를 다 취하든지. 이화학 논술을 따로 준비할 거라면 조금 이따 표현해 드리겠지만은 수능을 배우는 데서 논술을 빠져들면 돼요. 그럼 사실상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논술만을 따로 배운다는 건 굉장한 시간 낭비가 돼요. 말 그대로 수능 끝난 뒤에 지금 논술 학원들의 학생들이 많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학기 중에 6월달, 7월달 그때 논술을 또 준비하는 그 친구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시간대로 다 까먹고 사실은 그렇게 준비해봐야 논술이 준비도 안 돼요. 물화생지 1, 2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학생은 없어요. 누구도 준비해줄 수 없고 어떤 학생도 그게 다 소화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따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평소에 수능 준비할 때 논술을 같이 병행해서 쳐다보면 논술도 어차피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논술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수능 준비하는 거에 한 걸음씩 더 들어가면 논술 문제가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좀 이따 어머님들께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논술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 역시 물리를 했을 때 수월하게 수능과 논술을 맞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는 조금 왜 빠리빠리 하지 못한 경우들 있잖아요. 좀 답답한 느낌도 들고 빠리빠리 하지 못하고 좀 어벙벙한 것 같다 우리 애지만 그 학생은 문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과 적자원이 아니에요. 형태면에서 보면 그 친구들은 묵묵하게 뭔가를 외우는 게 자신 있는 친구들이지 뭔가를 이해하는 거에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그 빠리빠리를 못하다는 특성은. 그러니까 과를 잘못 선택한 거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를 아까 표현했는데 어머님들도 왜 학교 다니실 때 사실은 어디 가서 이제 요즘 제가 골프를 새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데 대부분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사할 때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어떤 거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손도 말이 잘 안 나가지는 게 대부분 물리 가르친다 그러면 네. 이 표현들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그 전형적인 표현 물리요? 꼭 뒤에 붙는 말 나 학교 다닐 때 물리 못했는데 대부분 그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물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물리는 요즘의 물리는 만약에 요즘 학생들이 물리를 배워야 된다면 좀 말릴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물리, 대학원 때 배웠던 물리를 학생들이 해야 된다면 말릴 것 같아요. 어려워요. 특히나 양자역학적인 내용 같은 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양자역학 전체 내용 책 두 개가 이만해요. 그 내용 중에 한 70%, 80%나 이해하니까 나머지 20, 30%는 저도 이해를 못해요. 정말 어려워요. 물론 그래도 졸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걸 만약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면 말릴 것 같아요.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요즘 배우는 그 물리는 물리가 아니라 물리적 사고예요. 물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 개념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 운동에너지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아시죠? 사실 그럼 그 운동에너지 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2분의 1 mv제곱 자꾸 입에서 이렇게 웅얼웅얼 이렇게 돼버리죠. 어릴 때 배우면 잘 안 까먹어요. 그게 그 2분의 1 mv제곱을 외워서 n 값이 주어지고 v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이 얼마나 찾는 게 어머니들이 배우셨던 문제였어요. 식을 외워서 2분의 mv제곱에다 집어넣어서 찾는 거. 옛날 수학처럼. 근데 요즘 나오는 그런 물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2분의 mv제곱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번 수능의 19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이도 3년짜리로서 항상 물리 문제 19번, 2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는 변별력 갖추는 문제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거기에 19번에 일본 에너지 부분의 문제가 등장했었는데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식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물체를 위로 F라는 힘을 줘가지고 들어 올렸대요. 힘을 쫙 들어 올리다가 손을 놨으면 얘는 더 올라가다 떨어지겠죠. 손 놓는 즉시 떨어지는 거 아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 동안 해준 일이 결국 이놈이 갖게 되는 에너지죠. 내용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 중에 식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풀어요. 해준 일이 에너지였구나. 위치 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준 거였구나. 결국 여기에 남아있던 그 운동에너지가 최종적인 다 위치로 바뀌었구나. 이게 요번 19번 문제의 답이었어요. 문제 형태가 어떻게 바뀐 건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물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바뀐 거예요. 수능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는 물리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 않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를 어렵다고 표현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아니 그 친구는 물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은 걸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어머님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쓰시죠? 근데 스마트폰 어머님들이 처음 사셨을 때 굉장히 불편했죠. 사용 잘 안 됐었으니까. 근데 그 스마트폰 쳐나오면서 야 스마트폰 너무 어려워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거, 여지껏 사용하지 않았던 거라 불편했던 거죠. 근데 한두 번 사용하면서 카톡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 않게 보내시잖아요. 인터넷 보는 거 자연스럽게 보시잖아요. 처음에 그것도 어머니들 어렵다고 표현하셨어요. 그게 어려웠던 걸까요? 아니, 안 써먹어서 익숙치 않은 거였어요. 근데 물리가 그래요. 물리를 대부분 표현할 때 어렵다고 표현하는데, 아니, 익숙치 않은 걸 어렵다고 표현하거든요. 어려운 거하고 익숙치 않다는 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어려운 건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익숙치 않은 건 반복만 해주면 얘는 극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좀 이따 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지만 물리를 한 번 듣고 다르게 예전에 6차 때 그때는 여름방학 때 잠깐 듣고 문제 푸는 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7차로 바뀌면서 그 이후로 지금 개정까지 바뀌어오면서 양이 늘고 그 문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돼서 들어가면서 문제들이 조금씩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는 단기간에 끝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탐도 1년 내내 쭉 타고 가야 되는 커리가 되어버렸어요. 뭐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탐구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어떤 학교는 수학만큼의 비중이 되죠. 근데 어머니들이 대부분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수학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은 1년 내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1년까지 부족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미친듯이 수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탐구는 똑같은 비중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냥 조금 상황이 올라서 조금 하면 되겠지. 그건 예전. 요즘은 그냥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평타 칠 수 있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꾸준히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걸 한 번 보고 알겠다. 또 한 번 보고 써먹을 수 있겠다. 또 한 번 보고 확실히 얘는 내가 접수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단계 저는 거쳐야 3번 정도는 봐야 수능을 자격이 생겨요. 근데 이건 물리뿐 아니라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는 탐구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의 분량을 갖게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중도 그 정도로 커진 거예요. 점수 배분도 그렇게 커진 거예요. 됐죠? 세 번째는 생활에 관련된 물리. 그러니까 물리를 그냥 딱딱하게 생각하니까 물리 그러는데 사실 개정 물리는 생활 물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님들 체중을 물어보면 실례가 될까요? 혹시 네, 어머님들이 자제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 목욕탕 갔다 오면 꼭 물어보시지 않나요? 너 요즘 몸무게 얼마나 나가?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거짓말해요. 거짓말한다는 게 본인도 모르고 거짓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몸무게 얼마나 나가?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60kg. 여학생한테 50kg. 맞는 말일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50kg, 60kg은 질량을 표현하는 말, 이게 무게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몸무게라면 mg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m, 질량만 50kg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거기에 중력함수 집값 10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야 되는 거야? 500N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 요즘 몸무게 얼마나 나가? 500N. 아니면 애초에 어머님들 지문이 너 요즘 질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성을 쓰는 용어하고 물리적으로 쓰는 용어가 조금 표현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사소하게 이렇게 바꿔주면 훨씬 편안하게 실성을 해서 다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리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수능 같은 경우는 논술 그랬는데 논술 수업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능에서 한 걸음씩만 더 디디면 논술 이 형태 문제로 바뀌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 문제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를 표현할 때 mg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거기에 m은 질량이고 g가 지구와 당기는 정도값이에요. 그게 요즘 다 시골 쓰고 있어서 1초에 10씩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지구가. 그럼 다시 여기서 총을 빵 쏘고요. 그와 동시에 총쏜과 동시에 총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요? 총을 빵 쐈을 때 그와 동시에 총 하나 떨어뜨리면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요? 우린 총알이 무한정 날아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따져보면 사실은 얘는 옆으로 가고 있고 이제 지구와 땅의 정도는 그냥 떨어뜨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져요. 왜냐면 지구와 땅의 정도값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시간은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최종 떨어질 때 속력은 누가 빠를까요? 얘 빨라지는 정도만큼 얘도 밑으로는 빨라졌죠. 근데 애초에 얘는 옆으로 교수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의 합성 성분은 이게 더 크겠죠. 총알이. 쏜 게. 수능이라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바로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은 누가 빠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게 논술 문제로 바뀌면 역대 논술 중에서 앞에 역학파트에서 문제를 낼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뭐였냐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일력 법칙이 찾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뉴턴이 만일력 법칙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명한 일화 있죠. 사과 얘기. 뭐 혼자 실실 돌아다니다가 다리에서 쉬었다면서요. 어디서 사과나무 밑에서 떨어졌다면서요. 사과가 밤탱이 됐다면서요. 눈탱이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였거든요. 내 손에 사과도 동그랗고 저 위에 발도 동그란데 얘는 떨어지는데 쟤는 왜 안 떨어지는 걸까? 분명히 요즘 학생들과 다르죠. 요즘 학생들은 사과 떨어질 때 감사합니다. 이걸 떠올리는 거고 뉴턴은 쟤는 왜 안 떨어질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논술로 얘를 바꿔보면 그게 중앙대 의대 논술 문제였어요. 사과와 달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공통점은 뭘까요? 정말 동그랗다. 점수도 동그랗게 나가요. 학생들도 그 대답은 안 해요. 동그랗게 공통점. 둘 다 떨어진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둘 다 만일력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사과가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더라. 근데 왜 다른 고높이일까? 옆으로 가면서 떨어지니까. 옆으로 가면서 떨어지고, 옆으로 가면서 떨어지고, 옆으로 가면서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폭이 지구가 휘어있는 정도 가까우고 똑같기 때문에 그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써달라는 게 주문이었어요. 그럼 순위에 아까 배웠던 거에 그냥 한 스텝 더 들어가면 논술을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말로 쓸 뿐인 거지. 그러니까 논술을 따로 배운다는 건 무시하면 보이는 거, 시간이 배로 쓰이는 거고, 수능을 배우면서 논술을 병해서 같이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논술을 준비하는 것보다 물리 논술이 훨씬 가시적으로 보는 게 편하고 맞다는 거죠. 해내먹으면서 제가 1년 동안 해줘야 되는 게 일단은 물리는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띠끌입니다. F는 MA라는 식은 다 들어보셨죠? 이럴 때 그냥 끄덕이시면 됩니다. F는 MA, 어디선가 들어본 식인데 그 F는 MA를 외워버리는 건 수학이 되는 거고 물리에서는 MA의 뜻이 뭘까? 그러면 질량하죠. 어떤 물질. 가소란 말,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변화값이에요. 얼마나 속력이 변했을까? 질량 가진 물체의 변화를 끼치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해줘야 되는 게 요즘의 물리예요. F가 얼마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서. 뜻이 뭐니를 물어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뜬끈을 가르쳐야 되는 게 개념 때 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양이 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내가 토요일날 여기 와서 수업을 하는데 2시간 반씩 잡아봐야 또 중간에 중간고사 7팀 말고사 할게요. 그래서 다 따져봐도 아무리 해봐야 1월부터 시작해도 6월달 정도 돼야 끝나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볼 수 있죠. 근데 6월 평가 모의고사 때 원하는 점수만큼이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알았어요. 근데 아는 것과 써먹을 수 있다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리 선택한 친구들이 조시기 때 6월 평가 모의고사 본 이후에 역시 물리 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긴 특성인데 생물이나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못 보면 아 내가 부족했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박차를 가요. 근데 물리는 6월 평가 때 무너지면 난 안 맞는 과목이었어.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조시기 때 많이 벌어져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한 번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라고요. 써먹을 수 있는 걸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실전 문제풀이 7월부터 10월달까지 해가지고 문제풀이 배운 걸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첫 문제를 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문제가 다 달리 보니까. 근데 뜻이 잡혀 있으면 물리는 한 50문제만 풀어봐도 그 모든 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제 눈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데 제 눈에는 첫 문제, 물리 문제를 갖다 놨을 때 그 안에서 분류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 많이 잡아봐야 한 40, 50문제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 모양새만 달려요. 껍데기만 달리 가져가잖아요.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개념이 잡혀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실전 문제 풀이에요. 그리고 추석 때 파이널 아마 잡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대부분 실전 문제 풀이는 조 때 나온다고 하는데 조 책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본 이후에 여름방학 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파이널은, 아니, 수능은 그 뒤에 붙잖아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의미가 다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전년도,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의 패러디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의 수능에 예시형 성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올 수능이 이렇게 될 거야. 보여주는 성향. 그러니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본 이후에 그 시험 문제를 토대로 해서 다시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파이널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개념 드린 것처럼 이미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바탕에 비율을 높여놨죠. 퍼센티지 비율을.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경희대 이쪽 계열들은 전부 다 언어나 외국어보다도 바탕 비율이 더 높아요.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하고 비율이 같죠. 그러니까 수학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수학 공부하듯이 물리를 공부해야 이건 아닙니다. 그럼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수학에 하는 어느 정도의 노력은 바탕을 조금 기울여야 됩니다.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였고 혹시 더 말씀드릴 게 있나요? 본이 일할 때 무료로는 끝내고요. 이학기에 화학원 선호를 가서 사람 이렇게 하기 생각하는데 아이는 문의를 좋아하고 학교 선택하고 싶어하는 일이 떨어지니까요. 학교하고 떨어지잖아요. 대부분의 죄송한 말씀인데 대부분의 온라인 학생들 특성 중에 특히 여학교가 그런 특성이 많은데 학교에서 물리를 잘 안 해요. 독학 물리가 많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냥 따로 준비하는 게 맞아요. 물리가 무조건 자제분들 물리시키는 말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해야 어떤 과목이 좋다, 어떤 과목이 좋다 이 말이 해놓되면 큰일 나요. 선택은 본인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시간이 늘려야 되죠. 생물을 학교에 사는 원서하고 물리원을 따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계속 여기 현장 수업 2시간 반 수업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만 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하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싫은데 불구하고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는 점점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시켜야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선택했어요. 아이가 물리를 좋아하는데 수능 선택하는 이런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쁜 분석을 받으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원 숫자하고 등록은 본인의 위치가 어디가 있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목이 좋다, 저 과목이 좋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수업을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물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재수업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지 꼭 재수업을 들어야 된다, 물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잘한다더라? 그냥 학생들이 막 몰려가요. 정말 멍청한 짓이고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면 모든 선생은 모든 학생은 자기한테 맞는 수업이 있어요. 대부분 대중화된 수업이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보통 우리 온라인 강사들 같은 경우는 대중화된 수업에 그러니까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건데 어떤 특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안 맞다 이 학생은 특성이 내 특성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한다더라, 누가 뭘 선택했다더라 이거에 따라서 옮겨가면 큰 멍청한 짓인 거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제분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까 물리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그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가 맞는 친구들이고 그렇다면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리가 맞는 학생은 나머지 셋 중에 뭐가 맞을까요? 지학이 물리에서 떨어지는 과목이라 지학이 맞을 수 있어요. 형태가 원래는 다른 나라는 지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요. 물리고 그 안에 그 지구학, 천문학이라든가 지질학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지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성이니까 과목 특성이 비슷해요. 물리 지학을 선택했을 때 잘 맞을 수 있고 물리 화학도 잘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물리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 화학의 내용과 똑같이 겹쳐 있어요. 편하죠.
특히나 물리 2 같은 경우는 물리 1과 거의 흡사합니다. 형태가. 예를 들면 물리 1은 직선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물리 1이고 2는 그걸 평면 구도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내리면 2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1, 2를 선택해버리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죠. 시간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1만 해도 2를 하는 효과가 생겨버리고 2를 하면 1에 도움되는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형태 면에서 거의 겹쳐야 돼요. 한 85%가량 겹쳐요. 1과 2는. 그러면 물리 1과 2만 선택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지. 근데 학교별로 알아보셔야 돼요. 연대가 올해 그랬어요. 2, 1이 과목이 달라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연대가 그랬었어요. 서울대도 그랬고. 나머지 학교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아마 겨울 때 학교별로 다 지정돼서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올해도 특별히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학교는 1, 2 선택에 아무 지장 없을 거예요. 됐나요? 초년 선생님이 많이 기다려서 화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